안녕하십니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유튜브 채널 대소내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원광대병원 송효엽입니다. 오늘은 충남대학교 병원 강선영 교수님을 모시고 위궤양에 대하여 알아보고 재미있게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병원 소화기내과의 강선영입니다. 교수님, 위궤양이라는 단어는 이미 많은 일반인 분들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해서 익히 알고 있는 단어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확하게 위궤양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위궤양은 쉽게 말해서 염증으로 인해서 위 점막에 결손이 생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헐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화성 궤양이라고 하면 흔히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을 일컫는 말인데, 위나 또는 십이지장 점막에 염증으로 인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깊게 파인 상태를 이제 궤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왼쪽 사진이 이제 궤양이 되겠는데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굉장히 깊게 파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 그림은 궤양이 아니라 미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란은 마찬가지로 살점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지만 깊지 않게 파여 있는 것을 미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궤양은 염증으로 인해서 위 점막에 결손이 생긴 상태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이제 피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피부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속살이 보이는 상태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는 이제 피부처럼 딱 보이는 병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위궤양이 있다라고 바로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증상이 있을 때 우리들이 위궤양을 한번 의심을 해 보아야 하고 검사를 해봐야 할까요? 위궤양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요. 식후 또는 공복 시에 속쓰림이 제일 흔하고, 그 외에도 소화불량이나 복통, 구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 궤양 때문에 이제 점막이 헐어서 그 안쪽에 혈관이 노출되게 되면은 위장관 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짜장면 색깔의 대변인 흑색변을 볼 수가 있겠고, 또 굉장히 양이 많은 경우에는 빨간색의 혈변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검진 내시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증상인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무증상에서부터 혈변까지 아주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혈변이 일어나게 된다면 환자분들도 무섭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가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속쓰림 같은 이런 증상들이 낫지 않고 지속된다면 한번 위궤양을 의심해보고 의료진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궤양들은 어떠한 원인들에 의해서 생기는 건가요, 교수님? 네, 위에서는 이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위산과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분비되게 됩니다. 이런 위산과 펩신은 물론 소화 작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것들이 위 점막도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건강한 위에서는 이들을 방어하는 물질들이 있어서 위벽이 손상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방어인자라 부르는데요. 정상적인 사람의 건강한 상태라면 이런 공격인자와 방어인자가 잘 밸런스를 이루어서 위 점막에는 상처가 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두 개 인자 간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위벽에 상처가 나서 궤양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헬리코박터균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 불규칙한 식사 습관, 스트레스, 소염 진통제, 뇌 손상이나 심한 화상 같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위궤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공격 인자를 창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방어 인자를 방패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을 때,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공격을 하는 창이 이 방패를 뚫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저희가 이제 내시경을 해서 위궤양이 확인이 됐다면은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위궤양의 치료는 가장 주된 치료는 위산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흔히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고 해서 위산 억제를 하는 약제를 4에서 8 정도 사용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헬리코박터균이 궤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균을 없애는 제균 치료를 시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해야 되는 거는 헬리코박터 균 치료만 하고 균이 없어졌나 안 없어졌나 확인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균이 없어졌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겠고 또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궤양은 양성궤양 옆에 위암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적 내시경을 해서 위궤양이 없어졌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가장 흔한 원인이 이제 헬리코박터균을 제균 치료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뭐 생활 습관도 교정을 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치료는 그 창의 공격을 없애고 그 다음에 위산 억제제라는 약물을 투여를 함으로써 방패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환자분들께서 이제 위궤양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면 굉장히 이제 무섭게 느끼시고 또 이게 막 암은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혹시 위궤양과 위암은 다른 것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런 내시경으로 위암과 위궤양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한번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궤양은 염증으로 인한 점막의 결손이고 위암은 암세포가 위 점막에서 자라나서 종괴를 형성하면서 이제 커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궤양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궤양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궤양이 진행돼서 위암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암을 위궤양으로 잘못 오인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헬리코박터균이 위궤양뿐만 아니라 위암의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질환은 어떤 공통된 원인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은 그 왼쪽이 위궤양이고 오른쪽이 위암인데요. 왼쪽 사진은 궤양면이 전반적으로 평탄하고 주변 부분에 융기가 되어 있지만 좀 부드러운 융기를 보이는 경우가 있고 오른쪽 사진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덩어리가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안쪽에 궤양면이 우둘두둘하게 요철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이 내시경적으로 감별을 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두 개를 내시경 소견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이제 위암같이 보였던 궤양 사진들인데요. 활동기의 궤양이 이렇게 궤양이 크게 형성이 되면 굉장히 주변부도 단단하게 융기되어 보이고 주변 아까 말씀드렸듯이 궤양면에 요철이 있는 경우도 보일 수 있지만 이 사진들은 전부 다 양성 궤양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위암 환자의 사진인데요. 일부 양성 궤양의 특징을 가지는 경우, 특히 이제 궤양면이 평탄하다든지 한다면 위암이지만 위궤양으로 잘못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위궤양은 아마도 이제 내시경하는 의사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겠지만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아마도 여러분이 다니시는 병원에서 전부 다 조직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아주 쉽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내시경을 시행하는 의료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이 내시경을 하면서 조기 위암을 많이 발견을 하려고 이제 저희가 검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이런 조기 위암을 하고의 그 궤양과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조기이암이 이제 조기이암과 궤양은 분명히 다른 개념인데 조기이암은 특이하게도 이제 위 안에서 발생한 이후에 계속 모양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위 궤양이 이렇게 궤양 형태를 띠고 있다가도 궤양이 아물면서 반은처럼 평탄하게 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환자 예를 보시면 7주 전, 이 사진은 7주 전에는 이렇게 궤양면이 형성되어 있다가 3주 정도 지나니까 궤양이 많이 아물어서 빨갛게만 발적이 보이고 이후에는 또 다른 병원 와서 다시 내시경을 했을 때는 그냥 평탄하게 발적만 띄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조기이암의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들이 조기이암의 생활사라고 부르는데 이 생활사의 과정에서 궤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역시 의사들이 계속적으로 조직 검사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 사진을 보니까 정말로 이게 양성 궤양과 암인 악성 궤양과의 그런 차이가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추적 검사가 필요하고 또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교수님께서 오늘 굉장히 쉽고 알기 쉽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위궤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꼭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궤양은 궤양 옆에 양성궤양 옆에 암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시경을 반드시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고 조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헬리코박터균이 동반된 경우는 재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을 반드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명쾌한 설명을 해주신 충남대병원 강선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손해는 다음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